폭염이 오면 가뭄이 발생하고 가뭄이 오면 대형 산불이 따라오고 그 후에는 홍수가 발생한다. 이게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올여름 중국이 사상 최강의 폭염, 그 다음에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날씨하고 아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의 이제 중앙기상청은 8월 20일에 중남부 19개 성시에 고온 홍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우리나라 기상청도 35도 이상일 때 폭염 경보를 발령했었죠. 지금은 체감 기온 35도로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고온 경보는 31일 연속 이어지면서 중국 기상관측을 시작한 1961년 이후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폭염이 지속된다는 것은 가뭄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강수량도 예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많은 지역이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만 아니라 공업용 수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수력 발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찬성에서는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죠. 양자강, 장강이라고 불리는 양쯔강의 상류는 바닥이 났고요. 중류 지역도 물이 줄어들면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쯔강의 수위가 150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하면서 수몰되어 있던 불상이 드러나서 화제라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 지역에서 600년 전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 3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조각사들은 가뭄 이전에 물에 잠겨 있었지만 현재는 양쯔강 바닥에서 7m 높이의 절벽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나 가물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폭염과 가뭄에도 정말 뜬금없는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7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동북부 헤이룽장성 다싱안링에 적설량 3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는데요. 눈이 내리기 전날까지 이 지역 기온은 25도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또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6월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8월 17일에서 18일 중국 서부 칭하이성 다투면 산지에서는 폭우로 31명이 사망 내지 실종되었다고 하죠. 올해 기온을 보면요, 중국 쪽으로는 정말 매우 높은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5km 상공의 기온 분포들 보면 7월 20일 공구시 ECMWF 모델에서는 중국 대부분 지역이 붉거나 더 붉은 검붉은색이라든가 혹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점점 더울수록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현상이 8월 21일 거의 이제 한 달 후 정도 되죠. 공구시 1.5km 상공의 기온 일기들을 보면 여전히 중국 대륙의 기온이 강도는 다소 좀 약해졌지만 아주 매우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층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제트기의 하단이 위치해 있고 중국 쪽으로는 제트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올여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트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 지역은 남쪽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아주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 같이 북쪽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에 있으면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폭염 기간이 짧았죠. 그리고 8월 8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트기류의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동서로 빨리 움직이지 않고 곡선을 갖다 더 사행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사행을 하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죠. 폭염 이후에 가뭄이 발생하고 가뭄 이후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발생하는 형태로 지금 지구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폭염으로 일단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이제 얻어 터지고요. 홍수로 있던 것도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대형 산불로 아주 거지가 되는 이런 형국인데, 자, 이런 현상이 작년부터 아주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빨리 탄소 중립 시대로 좀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